우리의 성과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허망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రెండున్నర గంటల టైంలో మేము పడుకున్నాం అన్న. పడుకున్న టైంలో సమ్మర్ కాబట్టి అందరూ కిటికీ తలుపు అవి తీసి ఉంచారన్నమాట. దానివల్ల ఏంటంటే ఏదో గాలి వచ్చింది. అదే స్టెరాన్ ఏదో చెప్తాను, నాకు కూడా తెలియదు, నేను చదువుకో. 자, 지금부터는 이태원 집단 감염 속보 이어갑니다. 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제 용인의 66번째 환자 29살의 남성이고요. 네, 이태원에 5월 2일 날 그 전부터 워낙 여러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6개 지역을 돌아다닌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경기 지역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의 용인도, 경기의 용인, 강원도, 그다음에 가평, 춘천, 홍천을 방문했었고요. 또 수지도 방문했었고요. 사실은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기 전인데. 전입니다. 네. 4월 아쉬운 30일부터.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계속 연휴가 있었잖아요. 5월 6일까지 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 보니까 이분이 만난 분들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네. 돼버렸어요. 저기 예. 5월 1일 네 번째 예. 이태원의 클럽 클럽 5곳. 5곳.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뭐 이태원에서 뭐 가장 사람이 붐비는 그렇죠. 젊은이들이 붐비는 예,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5곳을 다녔는데 그곳에 네. 클럽 종업원만 73명이에요. 거기에다가 방문자 수가 지금 현재 파악된 것만 1,5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역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서 방문자들 모두 이름을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파악이 된 건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을 수 2,000명까지 있을 수 있다는 주장까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을 이제 물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서 그분들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방역 당국에서는 5개 클럽의 이름을 다 밝혔어요. 거기에 그 시간대 가셨거나 그 근방에 있었던 분들은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시고 네. 자가격리하시고 증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1339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네. 진단을 받도록 하도록 지금 방역 당국이 조치를 지금 취하고 들어온 있는 소식 하나 상황입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 한 달간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입니다.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되면서 유흥시설도 영업이 상당 부분 재개됐는데 다시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자제시킬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사그러들다가 정말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하게 확산된 걸 경험했었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방역본부가 잡아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아냈어요. 그렇죠. 자, 이번 이태원 건은 어떻게 될지 일단 방역 당국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 1인과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확진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상황 통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새벽에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킹클럽을 0시부터 3시 30분까지, 트렁크클럽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클럽 퀸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방문하였거나 이와 동선이 유사할 경우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당국이 중대본이 특히 클럽에 머문 4시간.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잠잠하다가 31번 확진자가 나오고 폭증했었죠. 네. 이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소위 말해 신천지 신도다라는 걸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건 조금 전에 이제 클럽 이름 3개를 언급을 했는데 다소 특수한 형태의 클럽도 있어서 네. 그곳에 갔다 왔다는 걸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곳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뭐 신고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이제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네. 그런 걸 꺼려서
또 이게 또 숨죽이고 있다가 그게 또 지역으로 퍼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름이 나오는 저 세 개의 클럽 5월 2일 새벽입니다. 저 시간에 저곳을 갔거나 아니면 저 주변에 있었던 분들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증상이 있다면 바로 이제 선별로서 가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일단 내 증상이 어떤지 집에서 머물면서 증상을 관찰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분들은 증상을 관찰해야 되고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검사받아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500여 명이라는 건 유흥주점이나 주점들 이런 데 지금 정부가 자치단체에서 그렇죠. 워낙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적으라고 네. 하고 아마 연락처도 적으라고 하는데 안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기 저런 클럽에 들어오는데 젊은이들에게 한번 즐겁게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에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뭐 사실 즐거운 시간을 그렇죠. 보내려고 들어오는데 제대로 적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명부가 좀 부정확하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일이 신분증 대조하면서 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의 이름을 쓰기 꺼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가명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주변 CCTV 등을 포함해서 관련돼서 최대한 이제 신원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시간대에 그 근처에 머물렀거나 저 클럽에 있었던 분들은 선별적 먼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서울시에서도 일단은 그곳에 다녀갔거나 의심 증상 있는 사람들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 확진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뭐 많은 분들은 그냥 일단은 감염이 안 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금 클럽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확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증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초발반 66번 그 문제 그 29살 청년이 초발 확진자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청년이 돌아다닌 지역에서 이 청년이 감염됐고 특정 지역에서 특정 식당이나 그렇죠. 유흥업소에서 또 그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청년이 어디서 감염돼 와서 줄줄이 감염시키고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66번 용인의 66번 환자 때문에 이게 다시 또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게 아니고요. 이게 왜냐하면 무증상 상태로 증상을 못 느끼고 있던 잠복기가 사람마다 좀 다르죠. 길이도 다르고.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가 보통 5, 6일째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마다 워낙 다르기 때문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29세 남성도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곳에서 옮아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방역 당국에서 가장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감염 경로잖아요. 감염 경로만 확인되면 거기만 완벽하게 차단하면 되는데 그게 불투명하면 지금 지역 사회에 증상 없이 돌아다니는 확진자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가장 취약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밀접된 곳에서 마스크 당연히 안 썼을 것이고 접촉도 아주 심한 곳입니다. 청년들이고 청년들 제일 걱정 안 하죠.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렇죠. 네. 초기 확진을 받은 두 사람 무증상인데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사실 자기한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다만 동선 갔다 왔으니까 접촉했으니까 검사해보자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확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접촉한 1,500명 얘기도 나오고 75명의 종업원도 있었잖아요. 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그곳에서 접촉한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 중에 증상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이 이상 증상을 자각하게 되면 치료도 받거나 아니면 1339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상이 안 나타나는 상태에서 접촉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분이 또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을 접촉시켜서 또는 전염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무증상 상태 같은 경우도 회사 2개가 문을 닫았어요. 이게 두 분 다 무증상 상태에서 밀접 접촉자가 확진이 됐는데 한 사람은 회사 동료예요. 그러니까 이분 66번 환자의 회사 동료. 분당의 IT 회사를 그렇죠.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문을 닫게 됐고요.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분이 66번 확진자와 접촉했던 안양의 23번째 확진자. 이분 같은 경우도 판교 소재의 게임 회사의 또 직원과 접촉을 했어요. 그럼 그 회사도 또 문 닫고. 그 회사도 문 닫고 재택근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약간 이게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혹시나 전염이 됐을 가능성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다행인 것은 그 66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리됐던 분들 중에 5분, 식당 종업원, 뭐 주류점 사장님, 친구, 보험회사 직원, 택시기사는 다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성 나온 분들과 그 좁은 공간에서 춤추고 술 마시는 그 클럽 다른 안에서 환경이죠. 후자가 훨씬 감염 그럼요. 정도가 높고 그렇죠. 중대본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청년이 가장 바이러스 농도가 그러니까 감염력이 높은 시기에 하필 이 지역을 간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 날 바로 증상이 발현됐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가장 위험한 시기에 하필 이 클럽들을 옮겨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확진자 중에 간호사도 있고요. 네. 군인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군인들이 이제 겨우 휴가와 그렇죠. 외출 허가했는데 딱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누구냐면 사이버 사령부에 근무하는 하사예요. 하사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군에 모든 외부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 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생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근을 하니까. 그 퇴근을 네. 하죠. 근데 퇴근을 하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퇴근 후에 숙소에 대기하라고 명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사 하사 같은 경우는 국방부의 명령을 어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군인은 자가 대기하고 숙소에 대기하라고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서 클럽을 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접촉을 해서 확진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저도 사실은 국방부에 월요일 회의가 있었는데 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의에 참석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회의가 무산됐다고 얘기가 왔는데 국방부의 업무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방의 네. 그 뭐랄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방력에도 상당히 차질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한 사람의 조그만 실수 자체가 네. 전체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간호사 같은 경우 성남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수술실 이제 성남 의료원 3층의 수술실인데 네. 마취과 의사 5명하고 그곳에 같이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지금 자가 격리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조금 너무 느슨하게 대응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문제 66번째 그 29살 청년 그 사과문을 올렸더군요. 어젠가.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은 네티즌들이 엄청나게 비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특수한 클럽에 갔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기 전에 여행을 다니고 클럽에 다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변명할 여지 없이 내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이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 이 관련된 역학조사도 철저하게 그리고 내가 뭐 일단 응하겠다라는 취지를 네.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행이나 클럽은 본인이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갔었기 때문에 내가 잘 자각하지 못했고 그리고 뭔가 억측을 하는 부분은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내가 호기심에 이런 클럽들을 가본 것이다 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등교 다음 주부터 이제 고3부터 시작해서 등교를 합니다. 얼마 만에 등교를 하는 겁니까? 석 달 만에. 그렇죠. 그 이야기 나왔었어요. 혹시나 몸이 안 좋으면 나오지 마라. 예.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등교 선택권 예. 교수님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온라인 수업이에요? 온라인 아니면 수업합니다. 등교 예. 합니까? 이번 안 학기에?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저희는 안 하고요. 네. 하는 경우는 뭐 최소한 12명 이하의 학생만 있는 네. 클래스에 한해서만 학생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은 등교를 안 하고 있고 저도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초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 네. 계약을 하는데 교육부가 지침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학부형들 중에 불안감 때문에 아이를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표명한 분들이 많고 네. 실제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런 비슷한 청원이 한 7개 정도 올라와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교회 체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교회 체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부모가 자기가 아이와 함께 얼마 동안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획서를 내면 학교의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고 나면 일정 기간, 예컨대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교회 학습을 하고 네.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 범위 안에 계획 신청서를 내는 범위 안에 가정학습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정학습이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아이를 보내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가정학습 이걸 이용해서 교회 학습도 할 수 있도록 네. 출석으로 인정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 다 오면서 학교 당국이 마스크는 저 덴탈 마스크라고 합니까? 네. 좀 이렇게 얇은 거, KF94 이런 네. 거 말고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오랜 동안
착용해야 되니까. 사실 그 KF94 마스크 쓰고 있으면 굉장히 숨쉬기도 힘들고 덥습니다. 아, 그거 또 어떻게 하루에 중국에서는 6-7시간씩 중학교 학생들이 그 N94가 똑같습니다. 네. 그 마스크 쓰고 달리기하다 사망하는 사고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앞으로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관계 당국에서 네. 밝히는 건 KF94 같은 그런 마스크는 이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쓰는 것이고 네. 그냥 일반 학생들은 KF80이나 덴탈 마스크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네. 사실 요즘에 덴탈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덴탈 마스크가 최근에 가장 핫한 아이템이 돼버려서 이곳저곳에 아니 학부모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몇 달 써야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럼 다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며칠 사이에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원래 네. 한 50매 기준으로 한 2만 3천 원 정도였는데 뭐 네. 7만 원에 파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또 아이가 쓸 그 덴탈 마스크는 별로 없어요. 작은 거. 우리 네. 덴탈 마스크는 말 그대로 치과 선생님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그렇군요. 어린이들이 쓰는 저 덴탈 마스크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으려면 아이들용 덴탈 마스크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외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가 지금 다 이렇게 확진자 수는 일별 확진자 추이는 꺾이고 있는데 네. 큰 나라 보면 브라질하고 러시아가 제일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일 사망자 수가 러시아는 88명이 늘었고요. 브라질은 네. 600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속도로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통령실 대변인까지 감염이 됐어요. 확진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지금 600명씩 죽고 네, 있다 이 말씀. 600명씩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두 나라가 사실은 이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러시아 확진자는 17만 7,160명이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가 1,625명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13만 5,106명이고요. 브라질 많이. 그리고 많이 사망자는 늘었네요. 9,146명. 네. 그래서 지금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이 두 나라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의료 장비 일부를 지원해주겠다.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수사가 센 분이라 미국이 이런 형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러시아가 심각하다. 그렇죠, 표를 좀 심각- 볼까요? 예. 네. 확진자 사망자 현황 정리해 놓은 게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이 물론 제일 많습니다만 러시아가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5번째로 많고요. 초기에는 그렇게 많지 브라질도 않았는데 많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상당히 정치권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망자가 10,000명에 육박하거든요. 예, 10,000명이 네. 육박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러시아 상황 영상 잠깐 볼까요? 네. 상트페테르부르크 영상이 잠깐 있는데, 네. 이거는 페테르부르크 시의 병원 주변에 의심 환자들 태운 구급차라고 하는데요. 네. Каждого принимают, потом после него бокс обрабатывают. Вот из-за этого такая очередь.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 모스크바에 집중돼 있어서요. 모스크바에서는 이미 상점과 대중교통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Будет вводиться 의무화했다고 еще 합니다. и жесткий режим проезда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только в масках, только в перчатках. 일본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다행스럽게 좀 떨어졌군요. 지금은 일별 떨어졌어요. 확진자. 그런데 사망자 수는 우리의 2배를 훌쩍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600명인가 예, 600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3월 30일 날 96명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100명을 넘었었는데 네. 이번에 38일 만에 96명의 확진자가 다시 나오면서 100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많은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TV에서요. 일본에서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의사하고 이 아베 총리하고 설전을 벌이는 게 있었어요 최근에. 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베 총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까지 신약 개발해서 올림픽 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의사분은 그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내년까지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건 아베 너무 총리 오만한 있는 거다. 데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장면이 인터넷 TV에 방송이 네. 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의 현재 어떤 그 조사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반드시 일본이 통제를 잘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네.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3.7%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사 기준을 좀 완화하기로 했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검사를 좀 더 하겠다 이 네, 말이죠. 국민들이 네. 가장 불만을 표시했던 게 37.5도 이상 발열이 4일 이상 지속되어 검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이미 이제 병이 다 진행됐겠네요. 이미 진행된 네. 그리고 노령자 같은 경우 이틀 이상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열이 이렇게 발열이 많이 나면 빨리빨리 검사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 전 단계부터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확진자를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7.5도 이상의 발열 이 기준을 네. 삭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태원 집단 감염 설명해 드렸는데 김강립 차관의 이 당부, 이 호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맑은 그 물처럼 호수처럼 맑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단시간 내에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 사회에서 이런 코로나19의 잉크 전파자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이웃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더라도 본인과 이웃과 가족을 지키는 이러한 배려의 정신이 꼭 필요한 가정의 달의 이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